오늘은 2025년 9월 14일 오전 8시 1분. 아직까지 햇볕이 날씨가 좀 흐린 것 같아요. 오늘은 힉소스 왕조에 대해서 역사의 기록대로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한 다음에 야세 책에 써 있는 것을 연대표를 매겨가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관련 자료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두 번째 판, 존 브라이트 저자,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출판사, 필라델피아, 1952년, 페이지 62페이지, 106페이지에 힉소스 왕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80년 동안 근무한 그 힉소스 왕조가 존재기간 108년, 또 힉소스 왕조는 청동기 시대에 이렇게 됐고, 멸망한 것은 대충 이렇게 멸망했다. 1540년. 그 다음에 아모시스 초기 18왕조의 이제 설립자 아모시스 아흐모세, 바로 힉소스 왕조를 공격한 아흐모세는 25년 동안 통치했고, 통치 기간 힉소스 왕조를 이집트에서 몰아내고 또 이집트 팔레스타인까지 추격을 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켰고, 까모세의 형제고, 또 18왕조 설립자는 까모세, 18왕조는 요때 그 다음에 240 역사책에 250년 정도 존속한 기록으로 이렇게 18왕조에 대해서는, 자, 아흐모세 왕의 순서만 볼게요. 아모세, 아메노텝 1세, 투트모 1세, 투트모 2세, 3세, 그러니까 아메노텝 2세 이렇게 해서 요때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역사책에 기록 섭정왕을 역대 왕의 통치 순서를 이제 근거로 그냥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야세르 책의 63장, 또 역사책에 나오는 통치자의 이름들과 통치 시기를 합성한 추정 연대표로 아흐모세 통치기간 요렇게, 아흐모세 제18왕조의 설립자 25년 통치했고, 아흐모세 1세는 요셉이 사망하기 7년 전에 1592년에 이집트 제18왕조를 설립하고 반복적으로 힉소스 왕조를 공격해서 힉소스 왕조의 군대가 힉소스 왕조 수도 아바리스로 퇴각할 때까지 공격을 했었으나,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이후에 1년쯤 지나서 본격적으로 이집트 힉소스 왕조의 영토를 침공해서 1584년도에 힉소스의 마지막 파라오 왕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다. 요셉이 30세로 총리 직전에 요셉이 29세 때 파라오의 장남 사만과 둘째 아들을 출생한 예언, 그때 당시에 출생한 두 번째 아들이 요때 81세로,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다. 이집트 및 고센 땅에서 힉소스 왕조가 완전히 패전을 했고, 아흐모세 1세를 위한 제18왕조의 왕, 초기 1대 왕, 아흐모세 1세를 위한 왕궁, 궁전을 지으라고 해서, 궁전을 짓기 위해서 이집트 및 이스라엘 민족이 강제로 동원됐다. 1584년에 이렇게 이제 궁전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 후 3년 동안에 걸쳐서 팔레스타인의 그랄 땅에, 팔레스타인의 브에세바, 사르헤는 요새까지 추격을 해서 완전히 요새를 점령하고 힉소스 왕조가 완전히 멸망을 했다. 요때까지 살아서 통치를 했고, 이집트 18왕조 창시자로 아흐모세 1세 통치기간 요렇게 팔레스타인 시리아까지 통치 세력이 이렇게 해서 이제 18왕조의 창시자 아흐모세에 대한 통치 기록이에요. 자, 역사서의 기록에 의해서 통치 기록은 이렇게 아흐모세 25년 동안 통치했다. 역사 기록에, 역사책에는 이렇게 두 번째 판, 존 브라이트 웨스트민스터 출판사 1952년 페이지 62페이지, 또 65페이지, 또 106페이지에 이 기록이 있어요. 역사 기록이, 힉소스 왕조에 대한 기록이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메노텝 1세 13년 통치하고 1554년에 사망했다. 야세르 책에 이렇게 큰 기록으로 나왔어요. 아메노텝 1세가 통치해서 이렇게 했고, 야세르 책 63장의 기록에 연대표로 이렇게 작성이 됐어요. 야세르 책 63장 아주 큰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아메노텝 1세가 1554년에 사망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인용을 해보면 야세르 63장 4절을 인용해보면,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주한 지 102년이 되는 해에 결국 1554년에 기원전
1554년에 애굽의 통치자 왕 두 번째 통치자 왕 파라오, 이집트의 18왕조의 두 번째 통치자 아메노테 1세가 통치 기간 죽었다. 갑자기 죽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메롤, 이집트 제18왕조 세 번째 왕, 이제 역사 기록으로는 투투모세 1세 20살의 메롤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기 시작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을 알던 애굽의 모든 능력자들과 모든 세대가 다 죽었다. 이제 자연사했다는 얘기예요. 자, 야세렛 63장을 기본으로 연대표를 작성하고 역사서에 없는 그 내용이고 또 이 야세렛 책을 연대표를 작성하면서 역사성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1554년부터 1499년까지 메롤 투투모세 1세 20살부터 75세까지 단독으로 통치했고 메롤 투투모세 1세 55년 동안 단독 통치를 했다. 야세렛 책에 63장 그 기록을 역사화해서 메롤 야세렛 책엔 메롤 왕이라고 계속 나오고 투투모세 1세는 역사책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메롤 투투모세 1세 왕이 20살의 왕위에 오르고 섭정을 포함한 총 94년 동안 통치기간 요만큼 그래서 94년 동안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아메노텝의 아들 메롤 투투모세 1세가 요때 왕이 돼가지고 요때 사망을 했고 총 94년 동안 통치했다. 114세로 요때 사망을 했다. 자, 1529년 발람이 67세에 이집트 메롤 투투모 1세에게 와서 이제 붙어 살았어요. 마술사 발람이 67세 인구 억제 정책을 계속 주장을 해서 그 조언이 받아들여서 아론이 출산하기 이전부터 그런 인구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아론이 출산할 때는 들판에 나가서 이렇게 출생을 했어요. 자, 발람 67세의 조언대로 인구 억제 정책에 의해서 요게벳이 127세에 들판에 나가서 아론을 출산했고 아론은 이집트 이주 후 127년에 출생을 해서 모세와 3년 차이가 있다. 모세가 출생하기 3년 전에 아론이 출생해. 이때 이미 인구 억제 정책을 실시했어요. 모세가 3살 때 왕의 왕관을 벗겨서 자기가 쓴 그런 죄를 묻고자 모세를 재판에 세웠다. 그래서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모세를 죽이라고 조언을 했다. 나중에 모세가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자, 1513년, 모세가 13살에서 15살, 6일은 일을 하고 제7일차 안식일을 지정해줬다. 지금 7일차면은 토요일에 해당되는데, 현재 달력의 토요일에 해당되는데, 제7번째는 안식일로 지정해서 옛날에는 요때 안식일을 지정해서 안식이 쉬었어요. 지금은 첫날, 일요일인데, 일요일을 이제 쉬고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사상 때문에 이제 일요일을 쉬고 있고, 모세가 마술사 발람을 죽이기 위해서 매일 매복을 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3살 때 마술사가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이집트에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형제 모세에게 알려줬고, 모세가 이를 알고서 마술사 발람을 죽이려고 매일 매복을 했다.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요때 도망쳐서 끼끼아누스의 성 부스 땅 아라비아 중남부로 도망가서 거기서 끼끼아누스에 붙어 살았다. 자, 끼끼아누스 왕의 군대가 외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요때 반란을 일으켜서 주동에서 내부 반란이라서 반역을 했어요. 요 기간 동안에. 자, 요때 모세가 살인 후 도주를 했는데 구스까지 도망을 가서 아라비아에 40일 동안 도망가시 메롤 투투모 1세 66세가 모세를 잡아 죽이라고 살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모세가 18살에 살인 후에 도주를 했어요. 40일 걸리는 아라비아 중남부에 구스까지 도망을 갔어요. 자, 구스의 군대 성읍 외곽에서 야전 생활하면서 끼끼아누스 군대의 조언자로서 동고동락을 9년 동안 했다. 모세가
18살에서 모세가 27살까지 9년 동안 구스의 진영에서 키키아누스의 조언자로서 동고동락을 했다. 모세가 키키아누스의 군인은 아닌데 어차피 도망갔으니까 요 야전 생활하니까 야영을 하면서 그대로 야전 생활했어서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1502년 1499년 투트모 1세의 투트모세 1세의 본처 이름은 알바라니스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후처는 없고 첩에게서 태어난 출생한 서자 무명 이름이 없어요. 나중에 투트모세 2세가 돼 견습 왕을 3년 동안 이제 교육 훈련을 시켜서 바띠아 공주하고 혼인을 시키기 위한 바지사장으로 해서 이름은 모르는데 후에 투트모세 2세가 되어 최근에 투트모세 2세 무덤이 발견되었다고 유튜브 뉴스에 계속 나와 있어요. 자, 1502년 바띠아 공주 39살에 공주가 배다른 어린 남동생 투트모세 1세의 첩에게서 출생한 첩의 자식 서자 이름은 없고 이름은 기록이 없어서 모르고 나중에 투트모세 2세가 되어 견습생왕 17세하고 정략 결혼했다. 왕과 내부의 혼인이고 22년 나이가 차는 그 어린 남동생 친자는 아니고 어쨌거나 배달은 첩의 자식 17살 투트모세 2세하고 혼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 좋게 왕을 이제 시켜주기 위해서 왕을 이제 시켜주고 섭정왕으로 그 다음에 혼인을 한 거예요. 출애굽시 모세가 80세 때에 아론 83세, 모세의 양어머니 바띠아 공주가 95세, 공주의 큰아들 장남 아메노텝이 56세 이렇게 출애굽할 때는 모세가 80세, 바띠아 공주가 95세, 또 그 당시에 왕 아메노텝 2세, 56세, 아메노텝 2세는 공주의 큰 아들이에요. 1499년, 1460년, 모세가 27세, 66세까지 키키아누스를 이어서 구스를 40년 동안 대리 통치하기 시작을 했다. 요 40년 동안 모세가 27살에서 66세까지 구스를 40년 동안 대리 통치하기 시작했다. 메럴 투트모세 1세가 75세에 아들 첩의 자식 서자 무명 바지사장으로 투트모세 2세 또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통치하기로 이렇게 했고 또 통치하기 전에 이제 훈련할 때 혼인을 시켰어요. 바띠아 공주 42살에서 52세까지 통치 기간 동안은 공주가 이렇게 39살에 혼인을 시켰고 10년 동안 섭정을 했고 큰 딸 바띠아가 요 기간 동안엔 공주 하세퓨트 여왕으로 이렇게 통치했고 요 기간 동안에 또 10년 동안 또 20년 동안 이렇게 20년 동안 투트모세 1세 94년에 본처 알바라니스에게 출생한 본처의 자식 둘째 아들 아디캄 투트모세 3세가 돼 후계자 투트모세 3세 통치기간 이렇게 투트모세 1세가 요때 사망했고 투트모세 1세가 사망한 후계자로 10년 동안 투트모세 3세 본명은 아디캄 알바라니스 몸에서 태어난 왕이에요. 투트모세 3세. 자, 투트모세 2세는 요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 공주 바띠아의 배다른 어린 남동생 첩의 자식 서자고 바띠아의 남편이고 투트모세 2세는 바지사장이고 실세로 바띠아 공주 하셉슈트가 10년 동안 실권 행사를 했다. 그 다음에 하셉슈트 여왕은 이렇게 20년 동안 섭정을 했어요. 섭정을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섭정을 했고 투트모세 1세는 요 통치기간 이렇게 됐고 투트모세 1세가 노년에 살이 썩어가는 고통의 병으로 죽을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알고 급하게 본처 알바라니스의 몸에서 출생한 둘째 아들을 후계자로 선정을 해서 둘째 아들 통치기간 이렇게 섭정으로 이렇게 교육받을 때 섭정으로 후계자로 섭정으로 세우고 견습을 시켰다. 그 후에 무남동녀였던 바띠아 공주 외에 공주의 여동생, 남동생들 중에서 두 번째 어린 남동생 아디캄을 나중에 투트모세 3세가 되어 통치기간 이렇게 투트모세 1세가 사망한 후에 투트모세 3세가 직접 단독 통치를 했어요. 문득병으로 결국 요때 문득병으로 사망했다.
1499년, 1498년 투트모세 2세 20살에 왕이 됐고 석정을 해서 바띠아 공주 42살, 베달은 동생, 남동생이면서 남편이었다. 자, 하셉슈트 통치기간 20년 동안 바띠아 공주가 요 나이 때에 하셉슈트 여왕으로 통치를 했다. 섭정, 요 둘 다 섭정이에요. 자, 섭정 없이 공주가 실제적인 역을 하면서 약 8년 정도 돼요. 어떤 역사 기록에는 하세슈트가 이렇게 여왕의 통치 기록을 2년 동안, 이제 하세슈트 공식 20년인데 22년으로 기록한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20년 동안 하고도 또 8년 동안 별로 이렇게 이제 후계자가 없이 후계자가 이제 설정되기 전에까지는 이제 하셉슈트가 실세를 내렸기 때문에 자 1467년 1406년 메롤 투트모세 1세가 살이 썩어 들어간 병으로 고생하다가 사망했다. 요때 아디캄이 17세에 바띠아 공주의 둘째 어린 남동생, 친동생이에요. 투트모세 3세, 3년 동안 변습을 했고, 이때는 이미 투트모세 1세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빨리 친자식 아디캄을 17살에 빨리 데려와서 후계자로 세울 때예요, 이때. 그래서 아디캄이 후계자 교육을 받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아디캄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투트모 1세가 이때 사망을 해요. 투트모 1세가 114세를 사망하고, 아디캄이 단독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요때. 실제적으로 단독 통치한 건 요때고, 요때는 문득병으로 고생하다가 아디캄이 20살에서 아디캄이 30살에 단독 통치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끝내서 사망을 해요. 요때부터는 문득병으로 단독 통치를 제대로 못할 때예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단독 통치 기간이에요. 자, 56년 요때까지는 투트모세 3세가 20살 문둥병 치료를 하기 시작했고 벽돌 생산 작업 활동량을 못 채우는 경우 270명이나 되는 어린애들을 건축자재로 사용했다. 270명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건축자재로. 이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은 이놈은 아주 더 독한 놈이에요. 요때까지 한 4년 동안 완전히 아주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주 잡았다 놓은 놈이에요. 요 놈이. 자, 아래 부분은 투트모세 3세의 상처 부위를 치료하는 방법. 이제 문둥병이 걸려서 계속 문둥병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상처 부위를 치료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야세 책의 76장의 29절에 나와요. 야세 76장 29절.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전혀 나오지 않는 그 내용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투트모세 3세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투트모세 3세 아디캄에게 말하되 만일 어린 자녀들이 피를 이제 상처에 부으면 치료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파라오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관리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 보내서 그들이 어린 자녀들을 잡아오게 했다. 이에 파라오의 관리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 유아들을 그의 어머니 가슴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서 그들을 매일 파라오 앞에 데리고 왔으니 매일 한 명씩이었다. 의사들이 그들을 죽이고 재앙을 막기 위해서 어린애들을 바쳤다. 그들이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그런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야사리스 76장 파라오 투트모세 3세가 그 아이들을 죽인 그 숫자가 375명이었다. 375명 외에도 건축자재로 쓰인 애들이 200 몇 명이나 훨씬 많아요. 만일 어린 자녀의 피를 상처에 부으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사들의 조언대로 투트모세 3세가 상처 부위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설명했어요. 그러나 야셀책 76장의 33절 그러나 야호와께서 애굽의 통치 아디캄 투트모세 3세 왕의 의사들이 치료 방법을 듣지 않으셨으니 그 재앙이 더 심하여져 갔다. 76장 34절 파로 투트모세 3세가 그 재앙으로 10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아디캄 투트모세 3세의 마음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더 아주 강압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압력을 해서 아주 그냥 노예화를 시켜서 아주 자 35절 10년이 다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멸망의 재앙들로 계속해서 아디캄 투트모세 3세 파라오를 괴롭히셨다. 여호와께서 또한 아디캄 투트모세 3세를 악성 위종양 암이라는 거 위암이에요. 위암. 그 식사를 못하죠. 결국 질병으로 치셨다. 그 재앙이 심한 종기로 변했다. 위암 종기. 투트모세 3세는 위암 문둥병으로 아주 여러 가지 병으로 합병해서 1450년에 사망을 했어요. 자, 1450년 아디캄이 30세, 투트모세 3세가 문둥병, 위암, 위종양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합병을 해서 사망을 했고 1450년부터 1426년 하셉슈트 바띠아 공주의 장남 아메노테 2세가 52세부터 78세까지 통치기간 이렇게 통치하였고 메롤 투트모세 1세의 본처 아들이 친자들 중에서는 더 이상 왕위를 계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서 장녀 바띠아의 공주의 큰 아들 왕위를 계승했고 출애굽 요청 시에 바띠아 공주 95세가 아메노테 2세를 대동하고서 모세 80세 아론을 찾아서 고센 땅까지 찾아가서 출애굽을 빨리 실행하라고 독촉을 했다는 그 기록이 있다. 그 출애굽의 허가 야세렛 책의 80장을 인용하는데 야세렛 책 80장 49절 파로 투트모세 1세의 딸 공주 하셉슈트 여왕 바띠아 공주 모세를 0세부터 3살, 15살, 18살까지 양아들로 입양해서 키워준 양 어머니가 아들 파라오 아메노테 2세, 아메노테 출애굽 당시에 56세의 요 통치기간 그와 두 명이서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찾기 위해서 모세가 80세, 아론 83세, 모세와 아론을 찾기 위해 그들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거주지로 왔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집에서 먹고 마시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세와 아론을 발견했다. 야세렛 80장에 보면 80장에 50절 야세렛 80장 50절 자, 이 기록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공주 하셉슈트 바띠아 공주가 95세가 전직 섭정 여왕 역사 기록의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바띠아 공주가 72때 섭정 여왕을 지냈고 메럴 투트모세 1세 요때의 노년기에 섭정 왕을 지냈고 출애굽하기 직전에 모세에게 따져서 말하되 내가 바띠아 공주 95세가 너 모세 80세 너 모세에게 행한 선이 오늘날 모세를 출생했을 때 강물에서 건져내가지고 모세를 18살까지 왕궁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이렇게 키운 너에 대한 양 어머니에 대한 바띠아 공주에 대한 보상이 결국 이것이냐? 너를 18살까지 가르치고 기른 너를 키운 나를 바띠아 공주 하셉슈트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메롤 투트모세 1세 또 살이 썩어져 가는 병으로 사망을 했고 1460년에 또 어린 남동생 아디캄 문둥병이 위종양 위암으로 사망한 남동생에 행한 이 해악질이 결국 그게 보답이냐? 메럴 투트모세 1세 무남동녀의 장자 바띠아 공주 하셉슈트 여왕 통치기간 여동생은 아쿠지 1명 있고 어린 남동생 3명 중에서 메럴의 둘째 아들 오스리 첫째 아들은 오스리는 10번째 재앙 때 사망을 했고 모세 80세 어린 이런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가져왔느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1499년 1460년 모세가 27세에서 66세까지 키키아누스의 뒤를 이어서 모세가 구스를 40년 동안 대리 통치했다. 투트모세 1세가 사망했다 1460년. 그러니까 66세 때에 투트모세 1세가 사망한 후에 모세가 구스를 이제 명예 퇴출했다. 퇴출을 당한 거예요. 1460년에. 자, 94년 동안 통치하고 114세로 메롤 투트모세 1세가 사망했다. 또 모세가 66세 구스 통치 자리에서 명예 퇴출 당하고 1460년에 그러니까 요 투트모세 1세가
죽고 나서 바로 또 퇴출이 됐어요. 또 아디캄 투트모세가 바로 통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 모세가 66세 이집트로 귀가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디캄 투트모 3세가 통치하였다. 그래서 이놈은 더 악한 왕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이집트 왕이 통치 입국을 불허해서 미디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투트모 3세가 통치하는 아주 더 악한 왕이다. 이렇게 듣고서 이집트로 들어가질 못했고 미디안 땅을 우엘 땅으로 들어갔다. 결국 모세가 66세, 76세까지 보호 감옥자 10년 동안 루엘의 집의 감옥, 미디안 사람 우엘의 집의 감옥에서 지내게 됐다. 요 기간 동안 10년 동안 요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찾아서 기록을 했다고 보여져요. 욥기도 요때 기록을 했다고 보여져요. 자, 아디캄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3세 문둥병으로 사망했다. 1450년에 아디캄이 사망하고 투트모세 3세가 사망하니까 모세가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루엘의 집에서 보호감옥 해제를 했고 자유로운 생활했고 모세가 76세 십보라하고 혼인했다. 자, 젊은 수준의 총각 모세가 76세, 장인 루엘 126세, 이때 십보라는 80세, 나이는 시집 못간 노처녀 십보라하고 혼인했다. 자, 요때 모세가 76세 십보라 혼인해서 모세 2명의 아들 장남 게르솜 또 차남 엘리에셀이 출생했다. 출애굽기 2장 22절, 출애굽기 18장의 3, 4절, 역대상의 23장 15절, 역대상의 2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76세에서 78세까지 2년 동안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목동 생활을 오래 한 것이 아니고 2년밖에 안 했어요. 모세 76세에서 78세까지 루엘의 목동 생활은 2년 했다. 그 다음에 1448년 모세가 78세 소명을 받아서 이집트로 들어갔고 1448년 아론이 81세 모세 78세를 만나러 마중을 왔다. 이때 십보라하고 모세의 아들 2명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집으로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모세 둘째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출애굽기 요때 나오고 미디안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 그 이집트까지 따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1448년 모세가 78세, 아론 81세,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 장로들을 만나서 출애굽을 하기 위한 설명을 했다. 자, 모세의 양어머니 바띠아 공주 하세추트 여왕 93세 장남 아메노텝 2세 54세 왕에게 출애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자, 1448년 46년 10가지 재앙이 이제 요때 재앙이 닥쳐요. 1446년 모세가 80세 때 양어머니 바띠아 공주가 95세, 요때는 95세가 돼요. 여기는 78세고, 요때는 80세, 요때는 95세가 돼요. 요때는. 출애굽할 때니까 56세. 자, 1446년 모세가 80세, 양어머니 바띠아 공주가 95세, 장남 아메노텝 2세, 파라오 왕이 56세, 그 왕이 2명이서 고센 땅에 있는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야밤에 찾아와서 애굽 이집트에서 빨리 떠나라고 독촉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자, 야밤에 급히 출애굽 이집트를 나갈 준비를 했다. 46년에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 출애굽을 했다. 모세의 출애굽 후 모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이 130세, 십보라가 84세, 2명의 아들 4살을 데리고 광야의 모세를 방문했다.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요 1년 동안 루엘이 130세, 십보라 2명의 아들을 미디안 땅으로 귀가했고 십보라가 요때 사망했다. 요때. 자, 1400세 십보라가 사망한 이후에 추정 모세가 81세 후처 부스 사람 여인을 취했다. 모세 82세, 아론 85세, 미리암 86세. 미리암이 이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비난을 하면서 아론이 또 동조했고 둘이서 동조해가지고 혼난 거는 이 미리암이 되게 혼났어요. 아주 그냥 문둥병까지 들면서 7일 동안
외부로 쫓겨나서 있다가 이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 벌받는 기록이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요 기간 동안에 모세가 81세, 이제 처가 십보라가 사망했다고 추정을 하고, 후처 구스 여인을 취했다. 십보라가 요때 사망을 추정해서 후처를 이렇게 해서 구스 사람이라고, 후처라고 분명히 됐어요. 십보라가 사망하지 않았으면 구스 사람이 첩이 돼야 되는데 후처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십보라가 사망했다고 이미 사망했다고 추정을 해요. 민수기 12장의 주석을 인용해 보면 이렇게 1446년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니, 여기서 구스 원문에 쿠시라고 비역되어 이 족속은 아프리카 에도피아 아발의 아수르 지역이 널리 정착한 검은 피부색 함족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아멘호텝 1세가 요때 통치했고 아멘호텝 1세가 요때 사망을 했다. 이 시기에 메롤의 아버지 아멘호텝 1세가 13년 동안 통치한 후 아멘호텝 1세가 이렇게 메롤 투투모 1세가 요때부터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메롤 투투모 1세가 통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집트의 18왕조 세 번째 왕 메롤 투트모세 1세가 단독 통치 55년, 또 이렇게 단독 통치 55년 첩의 자식 서자 무명 투트모세 2세를 섭정을 시켜줬고, 또 혼인을 시켜줬고, 하셉슈트 왕 20년 동안 섭정을 시켜줬고, 본처 알파라니스에게 출생한 둘째 아들 후계자 아들 아디캄이 투트모세 3세가 후계자로 섭정이 돼서 요 섭정 교육을 받았고, 섭정 교육 총 94년간 통치한 후 114세로 1460년에 메롤 투트모 1세가 사망했다. 메롤 투트모세 1세, 이렇게 이제 20세부터 114세까지 94년 동안 통치한 것을 역사적으로 인정할 아주 중요한 기록이다. 이렇게 해서, 자, 투트모세 1세 55년간 단독 통치, 투트모세 1세 단독 55년, 그 다음에 요때부터 이제 단독 통치,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단독 55년 동안 22에서 75세까지 단독 55년 동안 통치했고, 투트모 1세, 야세레 잭에 따라서 메롤 투트모 1세는 총 94년 동안, 요때부터 요때까지 총 94년 동안 통치했다. 유프라테스까지 통치했다. 투트모세 통치 기간 중에 모세가 투트모세 48세에 모세가 출생했다. 투트모세 1세 48세 때 모세가 출생했다. 이렇게. 자, 메롤 투트모세 1세 통치 기간이 이렇게 돼 있고, 94년 동안 야세르책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적으로 역사적 기록을 인용하고 있고, 투트모세 2세 바띠아 공주의 배다른 어린 남동생 첩의 자식이며 서자 무명,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역사 기록이 없어서 무명이라고 돼 있고, 바띠아 공주의 남편 혼인을 요때 했고, 17살, 39살, 22년 차예요. 법적으로 남편을 2000간 근친혼인 왕가 내에 혼인했고, 1502년에 혼인했고, 어린 남동생 남편 17세 혼인했고, 또 요때부터 요년 3년 동안 견습생을 섭정으로 존재감이 없는 섭정왕으로 기록하고, 투트모세 2세 바띠아 공주의 배다른 남동생 겸 바띠아 공주의 법적 남편으로 2000간 근친 혼인한 어린 배다른 남편 섭정왕이 20세에 추정하고, 무명, 이름이 없어요. 서자 왕이에요. 서자 출신 첩의 아들 왕이에요. 요때까지 10년 동안 바지사장으로 실세는 바띠아 공주가 요때 행사했다. 하셉슈트는 그 다음에 20년 동안 섭정을 했다. 본체 후계자 투트모세 3세 아디캄은 후계자의 교육 정식으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4년 동안 단독 통치한 후에 10년 동안 통치했다. 요렇게 요때 이제 단독으로 통치하기 시작했고, 요때는 이제 문득병으로 고생할 때요. 투트모세 3세가 사망해서 격리 치료차, 격리 통치 불가, 실세 바띠아 공주가 통제, 아멘호텝 2세, 동생이 아멘호텝 2세, 이렇게 해서 아멘호텝 2세는 바띠아 공주의 큰 아들이 이제 아멘호텝 2세, 야셀의 역사적 기록 인용을 해서 그대로 투트모세 3세, 아디캄의 3세 상처 부위의 치료 방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야세 76장 29절, 야살의 책에 나와 있는 투트모세 3세 아디캄의 상처, 문둥병 상처 부위의 치료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76장 29절, 그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아디캄에게 투트모세 3세에게 말하되 만일 어린 자녀들과 피를 상처에 부으면 치유될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인데 나중에 그 야호와께서 이 치료 방법이 잘 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요. 파라오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관리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을 잡아오겠다. 이에 투트모세 3세가 관리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아들을 그들의 어머니 가서부터 강제로 빼앗아서 그들을 매일 투트모세 3세 앞에 데리고 왔으니 매일 한 아이씩이었다. 의사들이 그들을 죽이고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바쳤다. 그들이 계속 그렇게 반복했다. 투트모세 3세가 죽인 아이들의 수가 375명이었다. 어린 자녀들이 피를 상처에 부으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 아드캄 투트모세 3세 문둥병 상처 부위의 치료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76장 33절 그러나 야호와께서 애굽 통치 아디캄 투트모세 3세 왕의 의사들 치료 방법을 듣지 않으셨으니 그 재앙이 더 심하여져 갔다. 76장 34절 투트모세 3세가 그 재앙을 10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로 아디캄의 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더 완고하였다. 10년 동안이 다 되었으나 야호와께서 멸망의 재앙들을 계속해서 아디캄 투트모세 파라오를 괴롭혔다. 야호와께서 또한 아디캄 투트모세 3세에게 악성 위종양 위암 질병으로 치셨다. 그 재앙이 심한 종기로 변하였다. 종기 투트모세 3세 위암 문둥병 그래서 1450년에 사망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야셀의 책을 기준해서 역사화해서 연대표를 매긴 것이 결국 역사 기록의 가장 이제 중요한 기록으로 남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비디오 촬영을 마쳐요. 일단 여기까지.